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입니다. 1월 2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1%씩 증가하는 부산의 모습. 전세 DSR 시행되면요. 매물은 더 급속도로 늘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요 시리즈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의 종말 샵 1, 2, 3. 첫 번째 제목 5.4억짜리 아파트 반토막 나다. 두 번째 제목 팔리지 않는 집은 없다. 팔리지 않는 집은 빈집이 된다. 세 번째 제목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의 종말. 이렇게 아침 방송에서 다뤄드렸어요. 앞에 대구 내용이 좀 나온다고 해서 거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2022년 제가 방송을 할 때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꾼다. 24평형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34평형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집의 개수를 바꾼다. 5억에 분양했던 거 10억 간다고 했는데 한 6억 정도에 거래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10억 가기는 갔네. 두 채에서 10억 되기는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2022년이었는데요. 2024년도는 그 정도의 급변은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다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대구에서 그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현상이었냐면 자, 처음에는 대구, 자, 도심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조금 외곽 지역, 뭐 한 15년 차 되던 곳을 평당 1,000만 원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동심원 기준으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조금 더 안쪽에 한 10년 차, 한 13년 차 정도, 요런 느낌. 네. 요렇게 같은 값인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것이 2024년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스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듭니다. 네, 가스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듭니다. 자, 쿠팡 이용하실 때 이용하시잖아요. 그냥 이용하지 말고 아래 링크 이용해 주세요. 자, 매도 물량이 전주 같은 날 대비 1%씩 늘어나는 현상 52,000개 수준에 육박했는데요. 내일 되면 53,000개 돌파를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작년에 최고점을 돌파했다. 무섭죠? 이거 안 무섭게 느끼면 비정상입니다. 근데 다가오는 일은 더 무섭죠. 전세 갭 투자 했던 사람들 전세에서 발을 빼고 월세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고 집 살 때 대출 DSR 40% 풀로 받아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DSR 예외니까 한 80%까지 땡겨가지고 총 합치면 DSR 비율로 치면 100%도 넘어간다. 자기 소득 수준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투자를 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뉴스 기사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나왔었습니다. 전세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월세는 소진되어 가겠죠. 하지만 소진된다 손 치더라도 너무 많아. 이거 이만큼 소진되어도 4,000개, 5,000개 소진되어도 부동산 부산 월세 시장 끄떡 없거든요. 거래량,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제가 고치지를 못했네요. 오늘 110건의 거래량, 110건의 거래량? 네, 110건의 거래량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2,200건, 1,800건, 1,500건, 그러던 것이 다시 한 1,700건대 후반 수준까지도 1700건대 후반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달 남은 일수 같은 날들을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12월 1,550건 수준에 달하는 거래량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는 모습을 2월 달에 1월 달에 목격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10건의 거래 중에서 10억 넘어가는 거래가 오늘은 보이지 않네요. 에크로블루오션 77평 고점 대비 30% 하락. 1층은 좀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한 20% 정도 하락하는 아파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층으로 올라가는데도 66평 얘도 20%. 요게 지금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1층, 2층, 3층은 한 10% 정도 더 싸게 거래가 되니까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억에서 9억대를 오가는 거래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익빛이 고점 대비 40% 하락하는 모습. 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죠. 뭐 작년에 제법 반등을 했고 뭐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부 여기 아파트 층위를 좀 나눠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예. 얘가 많이 떨어졌던 애가 좀 반등했다가 지금 약간 굳히기 이런 형태고요. 가격 층위가 조금 더 낮아지는 아파트면 반등도 조금 시원찮았는데 살짝 꺾이는 모습.
자, 가격이 저 아래쪽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느낌. 요런 느낌의, 요런 느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2, 3단계, 요런 정도 느낌으로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삼익빛이니까 40% 인정, 나머지 7%. 나름 신축.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7억대도 평수가 31평이네요. 34평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8억대. 네, 그 정도 그냥 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2%, 15%. 끝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도 나와요. 지금 이런 정도 분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또 이렇게 뭐 섬침해나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부산 마이너스 28%. 그래서 가격대별로 가격대별로 5씩 정도.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23% 하락에 반응이 많겠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33% 하락에 매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가격 층위가 높은 곳은 또 나름 매수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요 거래대가 더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가 낮아지는 곳들은 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직 KCC 스위첸 2단지 24%. 나름 6억 이상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모습. 근데 밑에서 6억 아래 아파트들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서 6억 이상의 아파트들 가격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자극을 해줄 형편이 안 되죠. 신생아론으로 이제 갓 신혼을 시작했는데 신생아론으로 대출 5억까지 풀로 땡겨서 한다? 그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요 평균적으로 명지 대박 노블랜드 네, 요 정도 평균적인 하락 모습. 오늘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쨌든 5억 6억 하는 것들은 거의 좀 새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요새 또 새 아파트. 54평형. 나름 선방하는 곳도 보이긴 합니다. 자동 롯데 아파트. 거래 공백이 좀 길었네요. 요 정도의 모습, 평균적인 모습. 여기 아래쪽으로 가격이 내려오니까 조금 더 하락률이 커지죠. 그래서 부산은 대구보다 조금 더 쳐주니까, 물론 뭐 한 93만 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한 도시, 부산. 대구보다는 대구가 평당 1,000만 원이 좀 익숙하다면 1,200 혹은 1,300 정도가 부산에서는 조금 더, 평균치에 가깝죠. 평균치에 가깝죠. 그래서 4억 초반대, 요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나은 곳,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입지를 정할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평균적인 하락률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네요. 24%, 5%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끝자리가 올라가는 거래들이 생각보다 오늘 많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 아파트는 많다. 건당 거래대금 4억 넘어가던 것이 3억 7천 특례 종료되면서 한번 주저앉았고요. 올해 들어서 한번 주저앉았는데 이게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다른 지역들 대구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들도 보면은 거래량만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건당 거래대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거래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겠더라. 자, 아무리 거래량이 늘었니 줄었니 아웅다웅 해도 3천 건 아래 빙하기. 네.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아요. 자, 고가 아파트들 거래가 확 줄어들면서 건당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던 것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구군별 거래량도 한 번씩 언급을 드릴 텐데요. 지금 하늘색 부분이 12월 달에 파란색보다는 더 높은 곳에 가 있을 것이다. 그 효과는 그렇게 지대하진 않을 것이다. 분양권 거래량 75건. 자, 대연 DIL 전매 해제가 되면서 거래량이 팡팡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분양권 거래 거의 뭐 전멸 상태죠. 묻지마 투자가 많아서 급매가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또 이런 것들 8억 9억 하는 것들 이런 거요. 대출 5억 내 가지고 신생아 특례라고 덥석덥석 담는 선택.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요? 네, 전세 거래량 나머지 뒷부분들은 좀
가볍게 건너뜁니다.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평균 전세 가격 2년 전의 가격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안 되건 잽이 안 되거든요. 예, 역전세 현상 계속 지속됩니다. 아직까지 한 10개월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역전세 시장이 끝이 나고 나면 아주 그냥 특이할 것 없는 그런 시장. 네, 그런 시장. 뭐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이제 올라왔으니까 폭등한다든지 그런 거 안 됩니다. 5% 룰에 묶여 있습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여유 되시는 분은 쿠폰 구매하실 때 시간 여유 되시는 분 한번 살짝만 들러주세요. 링크 타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